5천만 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36세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시가총액 8조 원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아직 36살이라는 거죠. 2025년 8월 블룸버그가 선정한 억만장자 명단에 한국의 30대 청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APR 김병훈 대표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 처음부터 잘 나간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걸 목격했고 대학 다니면서 4년 동안 창업에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 창업할 때는 지하방에서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80년 전통의 거대 기업들을 제치고 국내 뷰티업계 시가총액 1위가 됐을까요? 오늘은 그 믿기 힘든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 고등학생의 결심.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병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그것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내 정치 때문에요. 김병훈 대표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고 가족에게도 당당하신 분이었는데 친척들 말씀을 들어보니 능력보다 정치에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 눈앞이 번쩍거렸죠. 그래, 내 능력이 우선되는 조직을 만들어보자. 이 순간이 APR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의 실직. 많은 사람들이라면 좌절했을 상황에서 이 고등학생은 오히려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능력 중심의 회사를 만들겠어. 하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이 실패의 연속. 2007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병훈. 대학 생활 중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온 그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문화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도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던 시기였고 모바일 앱으로 한 건 하면 대박이 나는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가상 착장 서비스 입히다. 온라인에서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서비스였죠.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 두 번째 아이템, 알림 앱. 커플들끼리 쓸 수 있는 알람 앱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실패. 세 번째 아이템, 미팅 주선 엠미스 엠미스터. 이것도 실패. 네 번째 아이템, 데이트 중개 앱 기라나사이. 2013년에 출시한 이 앱은 신촌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창업 4개월 만에 3,500건의 실제 데이팅을 성사시켰어요. 드디어 됐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장 크기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대학생 데이팅 앱. 타겟이 너무 좁았던 거죠. 결국 이것도 포기. 4년 동안 5번의 실패. 보통 사람이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다고 해요. 그만하고 취업 준비해라. 이제 그만 현실을 봐라. 하지만 김병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웠거든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소비자 마인드보다는 공급자 마인드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이 실패들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블루오션은 사실 데드오션일 가능성이 크다. 경쟁자가 없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 교훈이 훗날 APR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온라인 광고업에서 찾은 기회. 연이은 실패 속에서 김병훈은 생계를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시작합니다. 어차피 앱을 만들면서 마케팅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13년에서 2014년 한국에서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예전에는 TV 광고 보고 백화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 보고 온라인에서 바로 산다. 김병훈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지금이다. 2014년 초 스타트업 모임에서 이주광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주광은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었고 김병훈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죠.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10일 드디어 법인을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은 에이프릴스킨. 자연주의 저자극 화장품 브랜드로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본은 없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겨우 5천만 원. 그것도 어머니 친구분이 투자해주신 돈이었어요. 아버지의 실직 이후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었던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요즘 화장품 회사 하나 차리려면 몇 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고작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창업 공간을 이용했고요. 심지어 지하방에서 일했다고 해요. 하지만 김병훈에게는 4년간의 실패가 남긴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과 노하우였죠. 사첫 성공의 맛. 2014년 말 에이프릴스킨의 첫 제품이 출시됩니다. 천연 비누였어요. 그런데 이 비누를 팔기 위해 김병훈이 선택한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백화점? 아니요. 면세점? 아니요. 홈쇼핑? 그것도 아니요. 그가 선택한 건 자사몰,
즉 DEC Direct Consumer 전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백화점이나 H&B 스토어에 입점하는 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김병훈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거야. 그리고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했죠. 당시만 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10대, 20대에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보내고 그들이 직접 사용 후기를 올리게 했습니다. 진짜 사용하는 모습, 진짜 후기. 광고 같지 않은 광고가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결과는 천연 비누 100만 개 판매. 그 다음 출시한 매직 쿠션은 무려 400만 개가 팔렸습니다. 2015년 말 결산을 해보니 매출 126억 원, 순이익 18억 원. 창업 1년 만에 흑자를 낸 겁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받아 버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4년간의 실패에서 쌓아온 온라인 시스템과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오 브랜드 확장과 2018년의 위기, 순조롭게 성장하던 에이프릴 스킨. 김병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격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합니다. 2016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큐브 출시. 같은 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글램디 출시. 2017년 스트릿 패션 브랜드 널디 출시. 향기 브랜드 포멘트 출시. 셀프 포토 스튜디오 포토그레이 출시. 왜 이렇게 빠르게 확장했을까요? 김병훈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은 SNS와 DEC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이 유통 혁신의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유통 채널이 열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한 겁니다. 2017년 회사 이름도 에이프릴 스킨에서 APR로 변경했어요. Advance People's Real Life, 고객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자. 그런데 2018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사 이래 첫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거죠. 너무 빠른 확장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변한 걸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역시 젊은 애들이 하는 회사는 금방 망한다니까. 하지만 김병훈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듭니다. 그는 회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2019년 공동대표 체제를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6게임 체인저 뷰티 디바이스. 2021년 3월 APR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메디큐브 AG-R 뷰티 디바이스 출시. 이게 뭐냐고요? 집에서 쓸 수 있는 피부 관리 기기입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고주파 LED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김병훈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보통 화장품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품이 주력이고 디바이스는 부가상품으로 팔죠. 김병훈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화장품을 디바이스와 함께 쓰는 필수 소모품으로 포지셔닝한 거예요. 마치 프린터를 팔고 잉크로 돈을 버는 것처럼, 면도기를 팔고 면도날로 돈을 버는 것처럼. 이걸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디바이스를 사면 계속 전용 화장품을 사야 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도 기가 막혔어요. 기존 피부과 기기들은 100만 원, 200만 원씩 했는데 AGR은 30만 원대에 출시했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메시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케팅이었습니다. 김병훈은 틱톡을 활용했어요. 카일리 제너, 헤일리 비버 같은 글로벌 셀럽들이 메디큐브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게 바이럴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2022년 8월 출시된 부스터 1러는 대박을 쳤고, 2023년 10월 출시된 부스터 프로는 그야말로 메가히트를 쳤습니다. 2025년 초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0만 대 돌파. 그것도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한국 회사가 만든 제품을 미국인, 일본인들이 더 많이 사는 상황이 된 거죠. 7 아모레 퍼시픽을 넘어서다. 2024년 2월 27일 APR 코스피 상장. 공모가 20만 원에 948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설립 10년도 안 돼서 코스피에 직상장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상장 후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연매출 7,228억 원 전년 대비 38% 증가, 영업이익 1,227억 원 전년 대비 17.7% 증가, 뷰티 업계 3위였던 애경산업을 제치고 빅3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3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APR의 시가총액이 LG생활건강을 넘어선 겁니다. 2024년 8월 6일에는 APR 시가총액 7조 8,322억 원, 아모레 퍼시픽 시가총액 7조 5,339억 원, 80년 역사의 아모레 퍼시픽을 제쳤습니다. 국내 뷰티기업 시가총액 1위. 수십 년간 지속된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절대 2강 구도가 무너진 순간이었죠. 김병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의 보유 주식 가치는 2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블룸버그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6세의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교훈과 미래. 김병훈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5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배웠습니다. 블루오션은 데드오션일 수 있다.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 이런 깨달음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됐죠. 둘째, 기존의 룰을 따르지 마라. 남들이 백화점 갈 때 그는 자사몰로 갔고, 남들이 화장품을 주력으로 할 때 그는 디바이스를 주력으로 했습니다. 역발상이 혁신을 만들었죠. 셋째, 타이밍을 읽어라. 2014년 SNS의 부상, 2021년 홈케어 트렌드. 그는 항상 시장의 변화를 한 발 앞서 읽었습니다. 넷째, 능력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라. 고등학생 때 아버지의 실직을 보며 다짐했던 그 약속. 김병훈은 지금 평균 나이 29세의 젊은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었죠.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급성장한 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고, 디바이스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겁니다. 하지만 김병훈 대표는 말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1가구 1디바이스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지하방에서 시작해 아모레퍼시픽을 제친 36세 청년.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뭔가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실패가 두렵나요? 자본이 없나요? 김병훈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도 5번 실패했고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